아침부터 조금 우울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아이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요즘 애들이 우리나라 입시가 뭐 지옥이다, 헬조선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이거 지겹게 말씀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이제 부모님도 일찍 안 계시고 하다 보니까 너무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숙도 해본 적 있어요. 제가 그 후로는 노숙자분들한테는 따로 제가 이렇게 뭐 기부를 한다든가 이런 걸 안 해요. 외국에서도 홈리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 자체가 본인이 의도하에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꽤 많다. 저희 부모님이 이제 잘못해놓은 것 때문에 명도라는 걸 당했어요, 제가. 그래서 사실상 길바닥에서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여기가 지옥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 신문지를 주워다가 덮었는데 되게 아늑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떠돌았던 말, 헬조선이라는 말이 있죠. 그 헬조선이라는 말이 우리나라가 지옥 같다는 거잖아요. 희망도 없고 기회도 없고 그다음에 불공정한 나라다, 불평등하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이 단어에는 분노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제 체념도 많이 들어가 있는 어떤 단어죠. 근데 과연 대한민국이 지옥일까? 우리가 사는 곳이 진짜 지옥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헬조선이라는 말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가 2010년 이때일 거예요, 아마. 취업도 어려워졌고 집은 막 못 사는 사람들 많고 부모하고 인맥 배경으로 이제 모든 것들이 기회를 좌지우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좀 옛날부터 되게 싫어했던 게 뭐냐면 인맥으로 사람 꽂아넣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근데 이전까지만 해도 문과 비율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과에서는 서로가 꽂아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공학 자격증 기준으로 그 기준을 맞춰서 공채를 하잖아요. 근데 사무직이나 어떤 관리직 같은 경우는 자기 출신 대학, 자기가 봐왔던 어떤 인재들을 끌어오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아는 사람끼리 이제 밴드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꽂아놓는 행위들을 되게 많이 했다. 제가 그게 옳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던 그런 부서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는 사람 또는 나하고 인맥이 있는 사람을 꽂아 넣는 게 좀 더 안전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논리가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옆에서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 입시도 보면은 몇십만 명이 거기에 매달려서 지금도 소득의 대부분을 거기다 집어넣고 있어요. 요거는 공교육 교과서 만드는 것부터 잘못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영어 교과서를 본 적 있으세요? 영어 교과서를 보면요, 그냥 영어 지문만 나와 있습니다. 설명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 교과서에 관련된 출판사에서, 이것도 라이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발매한 그 참고서를 보면, 그래서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 지문 해석이 다 이쁘게 잘 나와 있어요. 애초에 교과서를 참고서 형태로 만들면 되는데 기반 지식이 부족한 아이들이나 집에서 교육을 시킬 때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교과서만 갖고 공부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참고서를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것 또한 거래를 하고 라이센스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당 출판사 이외에는 문제를 함부로 지문을 발췌해서 내면 또 안 되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사교육업체에서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또 분석을 해서 교과서에 맞춰서 문제를 이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입시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금전적, 경제적 또는 경쟁에 대한 사이클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국 입시가 지옥 같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근데 그게 꼭 한국만 그러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돈으로 대학문을 열 수도 있어요. 기여 입학 같은 것도 허용을 해주고 있고요. 이거를 그냥 다른 미국 시민들도 대다수는 그렇게 본대요. 그럴 수 있지. 그래야지 대학이 발전을 하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대입을 위해서 중학교 때부터 입시 코스를 탑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가오카오 전날 같은 경우는 여기도 입시를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사이렌 끄고 경찰차가 돌아다니고요. 시험장 주변에 드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전 세계가 대부분 다 헬이죠. 입시에 대해서는요. 입시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헬이 형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정성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결국에는 고치려는 시도를 계속 하다가 약간의 지금 대형 삽질을 한 게 이제 고교 학점제 뭐 이런 거죠. 모두 다 똑같은 선에서 있어야 된다. 요즘 대한민국을 보면 그 말 그대로 공정,
공평, 중독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공정한 전형, 공정한 평가, 공정한 경쟁에서 경쟁은 살짝 빠진 듯한 이런 느낌이고요. 모두가 같은 선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자꾸 강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공정, 공평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이상한 괴물 같은 단어가 되기 시작했다고 저는 봐요. 자, 이런 거죠.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안 했어요, 준비를. 근데 저 애는 준비가 돼 있어. 이건 불공평해요. 왜요? 왜 쟤는 준비했어요? 왜? 그러니까 정보도 부족했고 경제력도 부족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애는 학원 안 다니는데 다른 애가 다니고 있어. 그러면 또 이것도 불공평해. 그냥 다 못 다니게 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교육 시장을 갖다 제한을 두고 사자가 붙었잖아요. 개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극장 효과가 있긴 한데 다른 방식으로 제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공교육을 강화할 생각을 해야지 영업시간을 제어를 하고 또 아이들의 어떤 뭐 이런 거라고 하면서 공교육은 강화하지 않고 옥죄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공교육의 질은 언제 올라갈까요? 왜 발전이 없을까?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준비를 하고 미리 사전에 투자를 한 사람들이 잘못한 건가요? 그러니까 노력한 아이들이 죄인인 건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공평, 공정이 아니라 노력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부정일 수도 있어요. 이게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놀이공원에서 T-익스프레스 아시죠? 그 놀이기구를 타는데 줄 서던 아버지 한 분이 패스트 패스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한 번에 줄 안 서고 들어가는 거. 근데 그것도 되게 비싸요. 1시간 반을 줄 서서 나는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5만 원 이 정도 내고 그냥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볼게요. 최저임금 기준으로 그 당시 그 글이 뜰 때 9,000원에서 8,000원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럼 2시간 동안 일을 했을 때 18,000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고 가정하면 그 사람은 그걸 몇 배를 내고 줄을 안 서고 들어간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 줄 서는 시간 자체가 5만 원의 값어치보다 낮았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5만 원의 값어치가 2시간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이게 어느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내가 줄 서 있는데 쟤는 왜 돈 내고 들어가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경제학에 대한 기본 개념이 제대로 안 들어섰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자녀한테 돈을 투자할 거예요. 이 투자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잖아요. 투자를 해서 또는 자녀도 자기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남들보다 앞선 자리에 서 있게 돼요. 그 글에 보니까 돈 주고 새치기 하는 세상, 이게 공평한가요? 그 사람이 그냥 새치기만 했다면 산 넘어 새끼리 개새말이 18cm일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시간당 임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고 줄 안 설 수 있는 권리를 돈 주고 샀다라고 하면 과연 이건 투자일까요? 새치기일까요? 사교육 시장도 비슷한 개념이겠죠. 불공정, 불공평이라는 걸로 포장하고 있는 부분 중에 어떤 것들은 그냥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한 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합의된 질서 안에서는 허용되는 범위라는 게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질서 속에서 차이를 억지로 없앤다면은 이거는 평등이 아니라 멈춤이겠죠. 요즘에 제가 느끼는 바가 뭐냐면 경쟁에 대해서 막 다 지옥이다, 경쟁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경쟁이 지옥이 아니에요. 경쟁이라는 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학교도 경쟁하고요, 직장에서도 경쟁을 하고, 심지어 형제끼리도 경쟁을 하거든요. 장난감 갖고도 싸우고요, 부모 무릎에 앉겠다고도 싸우는 게 형제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경쟁을 하고 그게 무조건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없으면 사회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경쟁이 없는 이런 체제, 움직이지 않고 평등하고 정지되어 있는, 이렇게 되면 퇴보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있죠. 우리나라 말고요, 그쵸? 이런 데도 보면 그렇고 경쟁을 하지 않으면 도태되거나 발전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공무원 집단 같은 경우도 경쟁을 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사교육 시장보다 공교육 시장이나 공무원들의 집단이 발전이 더 더디거나 퇴보하는 경향도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이기고 누군가는 또 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경쟁을 계속해요. 평생 해요. 살면서 은퇴하는 그날까지 계속 경쟁을 합니다. 경쟁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끌어올리는 도구고 발전시키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쉼없이 경쟁을 하면서 경쟁 안에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이라는 거를 하고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 대부분은 뭐냐면 헬조선이라는 거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갖고 있는 사람이 헬조선 이러고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보면 우리나라 좋다고 난리가 납니다. 실제로 여기서 생활을 하는데도. 뭐 의료보험도 너무 좋고 지하철도 너무 깨끗하고 도시도 너무 깨끗하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렇게 헬조선이라고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원망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해외에서 제대로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또는 해외여행 잠깐 다녀오고 관광지에서 호강 좀 해봤다고, 아니면 뭐 아빠가 주재원인데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호강만 하다 온 거야. 그 돈을 다 들여가면서 그렇게 살다 와 놓고서,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서 돈을 벌거나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실제로는 부모님이 가서 고생을 했지. 그리고 나서 그게 전부이냐, 우리나라 갔더니 다 나쁘다, 여기 헬조선이다, 야 경쟁 안 좋아, 그거는 너무 안 좋은 거야, 여기 경쟁 너무 심해, 그건 너무 얕고 너무 편한 판단 아닐까요? 열등감이 만들어낸 그냥 원망 아닐까요? 열등감에 쩔어서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사람 사는 곳은 어디든지 지옥입니다.